파두에 대해서 사기냐? 일단 사기는 아니다. 근데 이제 교묘하게 뭔가 말장난 친 건 맞아요. 회사의 가치를 뻥튀기 시키기 위해. 근데 이게 사기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어떤 회사든지 자신들의 가치를 좋게 보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맞았냐면 유독 상장 전부터 이 회사에 대한 평가가 긍정이었어요. 제가 기사 하나를 그래서 주말간에 한번 찾아봤는데 2022년 1월 25일 기사에, 그러니까 거의 2년 됐죠. 거의 2년 전 기사예요. 그 2년 전 기사에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SK 하이닉스가 페이스북 메타죠. 메타에게 기업용 SSD 장치를 공급한다고 돼 있어요. SK 하이닉스와 파두와의 관계. 기업 메타에게 기업용 SSD 장치 공급, 이렇게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파두가 여기에 엮여 있어요. 파두가 이 SSD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파두는 팹리스 회사죠. 그러니까 생산 시설이 없고 기술 개발하는 회사예요. 생산 시설보다는 기술을 개발해서 그 기술로 이제 팔아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거죠. 뭐 지분을 가져가고 그런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SK 회장 장녀 남편이 근무했었음. 그리고 파두는 삼성, SK 주요 연구자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 이거예요. 그러니까 파두가 이런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신뢰를 한 거죠. 그리고 이미 상장 전부터 회사 평가가 4,500억이라고 제가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여기서 지금 제가 체크한 핵심 기사가 있어요. 2022년 기업 메타, 페이스북 말하는 거예요. 메타와의 계약으로 인해 파두 회사의 실적이 2020년도에는 늘어날 것이라고 기사가 나와 있어요. 이게 2022년 초 중반 정도의 기사예요. 그러니까 파두의 실적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기사가 언급이 되는 거죠.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늘어나긴 했는데 이게 드라마틱하게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았어요. 당연히 뭔가를 했으니까 늘어났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시가총액 대비 기대 매출이 굉장히 적었다. 미국 기업 메타와 뭐 공급 계약하고 뭐 어쩌고 하면서 뭐 이렇게 좀 기대가 있었던 회사가 매출이 얼마야? 작년에 500억이에요. 영업이익 15억이고. 여기서 이미 답이 나왔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SK와 함께 큰 호재를 가지고 개발을 해서 매출을 발생시킨다고 기대하는 기사가 이미 나왔는데 2022년도 초부터. 근데 매출이 이 정도면 올해는 어떨까? 그보다 더 강력한 호재가 있어야 더 많이 오르는 건데. 그래서 이게 딱 까보니까 엄청나게 막 환호할 만한 퍼포먼스를 내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럼 올해는 2023년도에는 어떠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올해 초부터 매출 부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짝 매출 나고 끝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정해져 있던 수순이어야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이걸 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기업이 시가총액 1조를 유지하려면 고정적인 거래처가 있어야 한다. 이것도 이제 초우량 기업과 또는 시장 점유율입니다. 네이버가 시장 점유율을 거의 독점으로 하죠. 또는 생산시설 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안정적인 공장 라인이 구축돼야 한다. 공장 라인이 구축됐다는 건 본인들이 물건을 제조하고 만들어서 보내고 수출하고 이걸 한다는 거예요. 조그만한 공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1조가 될까 말까예요. 동진 세미캠도 지금 1조 8천억이거든요. 회사 가치가. 매출을 보시면 분기당 3천억씩 나와요. 3천억. 그러니까 1,000억 원 이상은 쳐줘야 그렇게 좀 될 수 있는데 파두가 1,000억 원을 팹리스 회사로서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특이한 게 뭐냐면 SK그룹과의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SK가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SK가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더 이제 호응하면서 반응하면서 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파두를 샀다가 손실 본 분들은 안타깝지만 이제 이 회사의 좀 재무적인 상황을 조금이라도 봤다면 사실 이거를 가지고 가는 게 맞나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상장했을 때요, 제가 그 기억이 나요. 이게 성장했는데
막 2만 원대 넘게 상장을 한 거예요. 너무 비싸게. 그래서 매출을 보니까 또 그럴 만한 2만 원짜리는 아니야. 또 시가총액 너무 크고. 그래서 너무 거품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상장주는 항상 한 번은 상승하잖아요. 그 상승을 만들더라고요. 파도가. 그래서 야, 대단하다 생각은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 가치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 회사가. 그리고 너무 올랐다가 떨어지는 것도 회사 가치가 평가가 안 돼요. 그럼 물린 사람들이 막 팔고 막 하기 때문에 가치가 안 됩니다. 금리 이슈가 이제 악재가 사라졌기 때문에 게임 바이오가 반응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지켜봐야죠. 제가 이거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좋아지려면요. 나스닥이 지금 좋아서 좋지만 여기를 확실하게 뚫어줘야 돼요. 시장이 좋아지려면 여기 나스닥은 코스닥 역시 여기를 뚫어줘야 돼요. 여기 못 뚫으면 보합이에요.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못 뚫으면 한 번은 또 깊이 내릴 때도 있는 거고. 그래서 950을 뚫기 전에는 뭐 크게 간다 만다 이걸 얘기할 수 없고, 코스피 역시도 제대로 한 번도 반등 안 나왔거든요. 코스피 여기 뚫어버려야 돼요. 이때 제일 좋았던 때잖아요. 이 제일 좋았던 그 광기에 돈이 물려있는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광기에 투자가 들어왔던 여길 뚫어줘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밑에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거다 뭐다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반도체 수급 들어오는지 보는 거고, 꾸준하게. 그리고 금리 인상 이슈가 사그러졌으니까 이제 게임주 바이오가 반등을 주는지 보는 거고, 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 보합이나 매물대 밑에 있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모멘텀이 좀 쉽지가 않죠. 3전도 못 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개인이 많이 사서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모두가 아는 호재가 또 호재가 아닐 때가 있는데, 공매도가 그런 거였나 싶기도 하네요. 저는 공매도가 지금까지 시장을 이지용을 만들어서 그래도 파급력이 더 갈 줄 알았는데 바로 또 세력들이 에코프로를 멱살 잡고 눌러버리네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원하는 스케줄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수급을 잘 줘야 되는 거고, 이번 주 안에 수급이 이제 반도체도 가는 자리니까 이번 주 안에 갈 거면 크게 갈 거예요. 다 가는 자리예요. 반도체 시장 반등 나오는 주간으로 예상. 못 나오면 가능하면 현금 보유를 좀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